투자를 할 때 말이죠. 이게 참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더 어렵고 또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들 하죠. 워렌 버핏도 강조했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가 유튜브 슈카월드 코믹스 채널 영상인데요. 바로 이 손실 없는 꾸준한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 큰 손실은 좀 피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수익률 얼마 이게 아니라 위험 관리를 통해서 꾸준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해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영상 초반에요. 밑빠진 독 비유가 나오는데 와, 이거 정말 와닿더라고요. 아, 그 비유요? 네. 물을 누가 더 많이 퍼오냐 이게 아니라 누가 그 구멍을 잘 막느냐. 그렇죠. 구멍 막는 팀이 이긴다. 네, 그 팀이 항상 이긴다는 거잖아요. 투자도 딱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벌어도 이 손실이라는 구멍이 커버리면 자산이 안 쌓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 배분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이에요. 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네, 이게 그냥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요. 당신의 전체 자산을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자산군에 나누는 겁니다. 다른 방향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주식하고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이런 식으로요.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수학적으로요. 네, 손실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거죠. 초점이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방어에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저는 그냥 뭐 여러 주식에 나눠 담으면 그게 분산 투자겠거니 했는데 아, 그건 좀 다르죠.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쇄 효과가 있는 걸 의도적으로 짝짓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실을 막는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뭐 경기가 좋거나 기대감이 높으면 오르잖아요. 네, 오르죠. 근데 반대로 위기 상황이 오면 크게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렇죠. 바로 이때 일반적으로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안전자산, 예를 들면 뭐 미국 달러라든가 국채 같은 거요.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주식이 막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오르거나 채권이 좀 방어를 해주면 전체 자산의 하락폭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해지 효과라는 겁니다. 해지 효과. 네, 이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손실 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가 깨질 때 다른 하나가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 수익률 있잖아요.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마음 한편으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점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영상 표현을 빌리자면 큰 하락이라는 아래쪽 위험 이걸 막는 대신에 엄청난 상승이라는 위쪽 가능성의 일부는 좀 포기하는 전략인 거죠. 아, 욕심을 좀 버려라. 쓸 때요. 시장이 막 폭락하는 걸 피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종 자산 규모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개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적용 방법 이런 것도 제시하나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처음에는 그냥 두세 개 정도의 자산군으로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비중만 맞춰주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걸 추천합니다. 리밸런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70%, 달러 30% 이렇게 정했다고 해봐요. 네. 영상 예시처럼 코스피가 3,000에서 2,500으로 크게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달러 가치는 1,100원에서 1,330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아, 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가치가 오른 달러 자산 일부를 팔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진 주식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표 비중인 70대 30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오, 자동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리밸런싱의 진짜 의미는 내가 시장을 예측하지 못해도 시스템적으로 오른 것을 팔고 내린 것을 사는 이 행위를 그냥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영상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저자가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한 자산군도 있었나요? 영상에서는 그 당시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을 좀 강조합니다. 금리요? 네, 금리가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의 15년 만에 보는 높은 금리 수준이다. 이러면서 채권이나 아니면 고금리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영상이 만들어진 특정 시점의 의견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결국 투자는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정말 긴 호흡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요. 연평균 한 8% 정도 수익률,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자산 규모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복리 효과? 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은 영상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당신이 현재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 현황 파악. 그렇죠. 현재 상황을 모르면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잃지 않는 것, 즉 손실 관리가 핵심이다. 네. 이걸 위해서 자산을 나누고 포트폴리오, 서로 보완하도록 해징, 관리하면서 꾸준히 리밸런싱, 그리고 길게 장기 투자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당신의 현재 자산 현황부터 한번 명확히 파악해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영상 잔료에서는 이렇게 꾸준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죠? 전세 사기처럼요. 개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산을 한순간에 잃혀 만드는 그런 외부 위험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거든요. 아, 그런 문제들. 네,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투자 원칙을 시장 안에서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당신의 그 소중한 시작 자금 종잣돈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건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